이란의 고위 지도자가 전쟁에서 긴급히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베이징에서 테헤란이 예상치 못한 끔찍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석유, 선박,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를 끝내라는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키는 정치적 보호,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 창구를 모색하기 위해 중국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은 해상 통로의 안전, 원활한 무역, 그리고 이제 베이징의 이익까지 해치기 시작한 무의미한 전쟁의 종식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끝까지 워싱턴과 맞설 의지가 있는 동맹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마주한 것은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무엇보다도 자국의 선박, 정유시설, 수출,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라키시의 분노는 미국의 제재, 해상 공격, 경제 위기,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고립에 시달리는 궁지에 몰린 정권을 드러냅니다.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 세계적인 협박의 무기로 삼으려 했지만 결국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해주는 주요 구매자인 중국만을 오히려 겁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에 보여주려던 여행이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떠났습니다. 외교적 숨통을 트기 위해서였지만 베이징에서는 이번 위기가 끝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압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란은 혁명수비대의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라는 미국의 압박뿐만 아니라 걸프만 한가운데서 혁명수비대가 일으킨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자국 파트너 국가의 압박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으로 최고 수준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미리손 알비스 뉴스입니다. 아바스 아락치가 평범한 방문으로 중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란 정권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이란은 상업 선박을 공격했고 선박의 통과를 위협했으며 미국을 도발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경제 폭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해협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중동의 석유에 의존해 산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연루된 전쟁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역사적인 충격을 주었고 이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를 상대로 한 무기로 사용하려 했지만 그 결과 베이징의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차가운 배신이 드러납니다. 중국은 이란 외무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인 발언을 유지하며 협상을 언급했지만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행의 재개도 요청했습니다. 이란에게는 이것이 지지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압박입니다. 베이징은 자신의 공급자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 공급자가 자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에너지가 지나는 길목을 막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서둘렀지만 먼저 선박과 석유에 대해 걱정하는 중국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가 5월 14일과 15일에 예정된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바로 베이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위기의 무게를 더합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이란 문제를 직접 논의하길 원하며 워싱턴은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 은행과 정유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중국 정유소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중국 정부는 이례적인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중국 내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란산 석유를 구매한 혐의로 혐의를 받는 5개 정유소에 대한 미국 제재입니다. 그 중에는 헝리 페트로케미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란산 석유 수십억 달러 구매로 미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락시의 외교적 도피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란은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중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중국은 이란 선박이 수출한 석유의 80% 이상을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자가 없으면 이란 정권은 자금줄을 잃고 숨통이 막히며 대외 작전을 유지할 여유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베이징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제재와 해상 봉쇄가 테헤란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권의 주요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간 것입니다. 아라크치가 지원을 모색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며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미국의 자유작전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일시 중단은 이란과의 합의에 여지를 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됐지만 압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합의에 큰 진전이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봉쇄 조치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워싱턴은 며칠 동안 공세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의 이유가 공격에 있다는 점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댄 케인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전이 발표된 이후 이란은 상업 선박을 9차례 공격했고 컨테이너선을 2척 납포했으며 미군을 10차례 이상 공격했습니다. 그는 또한 22,500명 이상의 선원들이 1,550척이 넘는 상업 선박에 발이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걸프만에서 상업 선박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위기는 주로 얽매인 선원들과 막혀버린 상업 항로에서 나타납니다. 장군은 이란이 오만을 1번, 아랍에미리트를 3번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후자이라 석유 터미널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해군의 MH-60 헬리콥터와 육군의 AH-64 헬리콥터를 사용해 상업 선박을 위협하는 공격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란이 협상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군사 세력은 여전히 해상에서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락스의 중국 방문은 정치적 절박함의 냄새를 풍깁니다. 테헤란은 이번 위기를 전 세계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의 에너지와 수출 그리고 안정성까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집을 나서서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외무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 이란은 공정하고 포괄적인 합의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정권은 시간을 벌고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피하며 최대 석유 구매자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앞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유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정상으로 돌아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가 걸프만을 무역의 블랙홀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이징의 계산입니다. 이란은 워싱턴에 맞서는 파트너로서 유용할 수 있지만 중국의 공장, 항구, 선박, 수출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위협할 때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이 바로 배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공개 연설에서 선언된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의 배신입니다. 이란은 자동적인 보호를 기대했지만 중국은 자기 나라의 선박, 자기 나라의 계약, 그리고 트럼프와의 자체 회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는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워싱턴이 2차 제재를 위협할 때 이는 베이징이 끝까지 이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시스템과의 경제적 연결을 보존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해상 종로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해협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는 쪽에게 거의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967년 가말 압델 나세르의 이집트는 이스라엘 선박에 대해 테헤란 해협을 봉쇄하여 민감한 항로를 차단했고 이스라엘과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며칠 후 이 지역은 6.1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한 국가가 해상 통로를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 할 때 문제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 힘, 경제, 그리고 전략적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강력한 동맹국에 의존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숨쉴 수 있도록 중국에 의존해왔지만 베이징은 평양이 포기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지원, 압박, 통제를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에너지를 판매하지만 할인, 어려운 운송 경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매자들에게 점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무너졌을 때 외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동맹국들도 정치적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란도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중국은 모든 행동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으로 간접적인 중재와 트럼프의 압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입장입니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피해를 입으므로 테헤란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혁명 수비대의 행동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선박, 이웃국가 그리고 걸프 지역의 미군을 공격한다면 혁명 수비대는 어떤 진전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사실은 명확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란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전쟁의 피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